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3년 생활이 어땠어요? 제가 1년차 때 교수님 뵈러 왔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시겠지만 그때는 좀 힘든 부분이 많았고요. 그 1년차 지나고 나서 아주 좋아졌어요. 일단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덕성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임상미 상담 전공 김보람이라고 합니다. 2018년도 8월에 졸업을 했습니다. 아직 임상과 상담이 분리되기 전에 다니셨구나. 네, 맞습니다. 그때는 통합이었습니다. 우선은 그냥 이 연구가 어떻게 시작된 거고 어떻게 여기에 참여하게 되셨는지를 뭐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말씀드릴게요. 이 연구는 사실 처음에는 그 마성의 토닥토닥이라는 그 모바일 앱 기반 심리치료를 효과 검증하는 걸 목적으로 나름 이 바닥에서 되게 유명한 앱이죠. 네, 그때 사실은 코로나 이전 시대여가지고 이러한 비대면 어플 심리치료가 어느 정도 좀 효용성이 있을지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했던 연구인데 다행히 그 이후에 코로나가 또 이렇게 오고 다행이라뇨. 애석하게도 코로나가 오고 저희가 만든 그 어플의 이용 가치가 더욱 높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왔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효과 검증을 하는 걸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그 효과 검증을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자가로 이렇게 체크하는 거 말고도 뇌신경을 통해서 MRI를 찍으면서 효과 검증을 더욱 좀 면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검증 연구에서 항상 이슈가 되는 게 좀 그런 거예요. 대부분 효과를 다 자기 보고식으로 묻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좀 심리치료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과학자들은 되게 불신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치료자가 그렇게 애써줬고 눈치 보이는데 그 나쁘다고 하겠니? 답을 할 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더 객관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좀 가져와 봐 라는 식으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심리치료가 이제 그런 증거를 잘 들이대지 못하다 보니까 좀 과학계에서 약간 좀 불신을 받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이런 걸 좀 극복하고자 시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기능 자기공명 영상 같은 거죠. 네. 이거는 뭐 내가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뇌가 이렇게 막 조절이 되는 게 아니니까 이걸 통해서 실제로 이 치료에 참가를 하면 뇌에 정말 변화가 나타나는지 이런 걸 이제 보려고 하는 작업 중에 첫 단계 작업이었으니까 그러면 우울증 환자들에서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어떤 뇌 문제는 무엇이 있나 영상에서 이제 그런 걸 좀 확인하는 작업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선생님의 논문을 조금 읽어봤는데요. 주요 우울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부정적인 얼굴에 대한 신경 반응과 그리고 이제 역기능적인 태도에 관한 이제 주제를 잡으신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해서 이 주제에 접근하게 되셨는지가 조금 궁금했어요. 일단은 정말 수십 차례의 여러 번 회의를 거쳤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연구 팀원들뿐만 아니라 오수영 교수님 그리고 최승훈 교수님 함께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많이 진행이 됐었고 그래서 사실 사람이 누군가와 상호작용을 할 때 가장 많이 마주치게 되는 게 얼굴 표정인데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은 그 첫 번째 그 사람의 이미지를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좀 반응을 보이는지 일반 정상인 분들에 비해서 조금 더 부정적이진 않을지 이런 경험적인 가설을 먼저 세운 뒤에 시작을 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왠지 모르게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되게 민감하게 뭐 어떤 부정적인 사인 같은 거를 발견해서 난 안 되겠어 뭐 저 사람 나 떨어뜨릴 것 같아 뭐 이제 이런 평가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어디서 오는 걸까 중에 얼굴에 좀 주목을 한 거죠. 근데 그러면 이 얼굴은 사람 얼굴인가요? 네, 사람 얼굴인데요. 이것도 표준화된 얼굴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대학교에서 이제 만들어진 그 공식적인 그런 얼굴 자료를 가지고서 저희가 허락을 받고서 사용을 하게 되었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참가하신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이 연구에? 실제로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제 건강하신 분들을 대조군으로 하고 이제 우울로서 진단을 받으신 분들을 저희가 직접 선별 작업을 거쳤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MRI 자격에 부합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교정기를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임플란트 같은 거 안 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을 선별 작업을 했고 네, 여성과 남성분들 주로 20대, 30대 요즘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분들이 주로 참여를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모으셨는데 우울증 환자분들은? 저희가 실험이 서울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일단은 서울에 거주하시고 있는 분들 대상으로 많이 접할 수 있는 커뮤니티에 저희가 모집 공고문을 많이 올렸고요. 일단 실험에 참여하게 되면은 많게는 13만 원에서 적게는 7만 원까지의 이제 그런 비용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안내드리면서 홍보를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학생들이 놀라요. 이렇게 많이 주나? 네, 저희도 그때 약간 파격적인 가격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실험에서 피험자에게 주는 돈은 정말 이렇게 줘도 되나 싶을 정 받는 사람도 약간 놀랄 정도를 줘야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좀 뭔가 이렇게 네,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돈을, 그러니까 돈 없이 실험한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맘닥터 전화에 거의 불이 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고, 그래서 무리 없이 저희는 좀 모집을 했었던 경우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하려면 이제 MRI를 찍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학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디 가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는 서울대학교 내에 있는 뇌영상 센터를 이제 저희가 시간을 대여를 해서 진행을 했고요. 한 시간마다 제가 기억하기에 거의 시간마다 10만 원에서 20만 원씩을 이렇게 지불을 하면서 그 안에 많은 분들을 찍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대여를 해서 사용을 한 거죠. 되게 그것도 대여하는 것도 치열하고 그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도 되게 많은 작업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주로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가셔서? 저는 거기에 방문을 해서 이제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피험자분들이 이제 한눈에 그리고 좀 가시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좀 스크립트나 안내문을 잘 만들어서 프린트를 했고요. 그래서 실험을 들어가시기 전에 어떻게 실험이 진행되는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고 찍고 이제 나온 다음에는 이후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주의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주로 안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 하시는 실험이고 사실 임상심리학 대학원 과정에서 이런 걸 배우진 않잖아요. 네. 준비하시는데 되게 많이 애로사항이 있으셨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 당시에 교육을 좀 따로 가서 들었는데요. 그 서울대학교에서 진행을 한 MRI 분석 그런 워크숍 같은 것들이 이틀에 걸쳐서 진행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신청을 해서 저랑 다솔쌤이 같이 가서 듣고 사실 그것만으로도 부족함은 많아서 이제 주변에 감사한 분들에게 많이 조언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저희 연구실에서 현재는 이제 뇌파 관련된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하면서 모르겠는 부분이 너무 많았는데 그럼 워크숍이랑 이런 거 듣는 거 외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얻으셨다고 했잖아요. 네. 혹시 그럼 그런 도움들을 어디서 얻으셨을까요? 선생님, 저희가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만든 그 프로토콜에 딱 맞는 분석 방법을 알고 계신 분들을 저희는 알기가 어려워서 그 교수님, 지도 교수님 그리고 허정 교수님 통해서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선배님 중에. 그래서 그분에게 직접 방문을 해서 좀 시간을 좀 부탁드렸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저기 다니면 각지에서 물어야 돼요. 네. 온전히 다 잘하시는 분을 찾기 어려워요, 이쪽에서. 너무 저희도 그때 되게 좀 조심스럽고 엄청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방문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석사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결과 좀 한번 보죠. 결국 보니까 우울증 환자랑 정상인이랑 어떤 그 정서 표정이 들어가 있는 사람 얼굴을 볼 때 뇌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를 연구하신 거잖아요. 네, 결국은. 맞습니다. 그래서 막 되게 그림, 사실 이제 MRI 연구했을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림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림이 저희 때 나온 그림들은 사실 SPM을 그냥 갖다 쓰는 그림들이었는데 네. 좀 약간 후졌었어요. 네, 그냥 단면 나오고 이런 조금 그랬었는데 네. 그림이 아주 입체감이 막 있고 상당히 달라졌네요. 네.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 그림을 구현하신 건가요? 이 이미지를 제가 자신 있게 제가 만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SPM으로 일단 분석을 진행을 하고요.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뇌영상 연구는 이제 아주 예쁘게 이미지가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MRI 크로라는 툴박스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분석 결과를 입혀서 이런 3차원적인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약간 숙련을 하는데 저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어서 이 작업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던 걸로 기억해요. 네. 이따가 저희 이제 엔딩 저기 시계 소개할 때 우주 탐사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연구가 진짜 우리 랩의 입장에서는 우주 탐사 같은 나로 올리는 것 같은 그런 작업이었어요. 저는 맨 땅에서 하나하나가 뭐 하나 익숙하지 않고 해본 적 없는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대단한 작업을 기어이 이제 해내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림이 되게 멋있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정상인 분들에 비해서 우울증 환자 분들에게 슬픈 얼굴 자극을 보여드렸을 때 중립적인 무표정을 보셨을 때보다 이제 조금 더 우울한 사람들이 나와 있는 각각의 영역에서 더 많은 볼드 신호를 나타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크게 보면 영역이 이제 두 개인가 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inferior frontal gyrus라는 게 이게 뭐라고 하지? 하전두 네. 이랑? 이랑. 뭐라 그럽니까 이걸? 찾아보니까 이랑이었던 것 같아요. 네. 시죠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대상 피젤, 네. 싱귤레이 코텍스 네 이쪽에서 이제 나오는데 네. 이걸 또 PCC와 ACC로 나누나 봐요. 네, 맞아요. 그러면 ACC가 앞쪽, 네. PCC가 약간 뒤쪽. 네. 그러면은 이 슬픈 얼굴을 볼 때 우울증 환자들이 이 두 가지 뇌 영역에서 좀 더 강한 뇌 반응이 나오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 많은 이제 뇌 형상을 잘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쨌든 뭔가 이렇게 밝게 신호가 거기가 나오니까 그림에서 뭔가가 나오긴 하나 보다는데 사실 이게 다 처리된 신호잖아요, 사실은. 네. 저게 뭘 의미하는 걸까? 그러면 저기서 활동이 더 세다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될지 지금 좀 고민스러운데 일단은 이 뇌라는 것은 물론 요즘에는 이제 다 연결되어 있고 이제 무엇인가를 할 때는 뇌의 모든 것들이 움직인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제 제가 한 이 실험의 가설은 이제 각각의 뇌 영역에는 해당하는 역할들이 하나씩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때에 그 각각의 영역에서 어떤 활동성이 이제 나오게 된다라는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울한 사람들은 정상적인 분들에 비해서 이제 부정적인 자극을 봤을 때 해당하는 영역이 조금 더 과활성화되고 그리고 이렇게 과활성화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계속 좀 악순환 이 우울하신 분들이 부정적인 자극을 계속 접하게 되고 중립적이고 그렇게 보지 않아도 될 것을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것들에 좀 기여하고 있지 않나. 이분들이 계속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하는데 이 두 개의 뇌 영역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네.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 뒤에 보시면 무슨 약간 상관 분석 같은 것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이건 어떤 건가요? 이거는 다스라는 우리 심리학자들이 사용하는 역기능적 신념 척도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국판으로 된 것을 이제 피험자분들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관련된 내 영역과 어느 정도의 상관이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이제 좌측에 있는 inferior frontal gyrus가 이제 다스의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inferior frontal gyrus의 그 볼드 시그널도 이제 높아지고 이런 식으로 상관관계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왜곡되고 좀 이렇게 편향된 그런 신념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일수록 뇌의 특히 좌측에 하전두일항이라고 불리는 게 영역의 활동이 더 세더라는 거죠. 이런 어떤 신념이 되게 왜곡된 분들일수록 그러면은 아마도 그 영역이 그런 좀 왜곡된 신념을 만드는데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지 그러니까 이런 이제 타겟들을 몇 가지 찾아가는 거죠. 이것들 찾은 다음에 이후에 그러면은 실제 어떤 치료를 받았을 때 그럼 저런 그곳에서의 활동이 실제로 좀 감소되는지가 이제 2차 연구에서 이제 그쪽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먼저 하신 연구는 주 뇌의 어느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될지 측정해야 될지에 대한 선행 연구를 하신 거고 그 뒤에는 이제 그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연구들도 이제 계속 진행이 된 거죠. 네. 그러면
후속 연구들도 있나요? 후속 연구는 현재 진행되는 것이 없어서 네. 이제 저희 이제 또 좋은 후배님들과 이제 교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더 네, 뭐 좋은 연구가 밝은 나왔으니까 미래를, 네, 그렇죠. 더 밝은 미래가 앞으로 펼쳐져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재밌는 연구였어요. 뭐, 저희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당 논문을 이제 멋지게 투고를 완료해 주셨는데요. 그럼 앞으로의 연구 주제가 어떻게 되시는지랑 그리고 이와 관련된 선생님의 앞으로의 발자취는 어떻게 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연구를 진행을 했을 때는 그 모바일 앱 기반 심리치료인 마성의 토닥토닥의 효과 검증을 위한 이제 선행 연구의 하나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논문을 통해서 타겟할 수 있는 그런 브레인 영역이 어느 정도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를 조금 더 이어받아서 마성의 토닥토닥 관련된 이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됐으면 좋겠고, 실제로도 이제 구글에서 그리고 앱스토어에서 언제든지 토닥토닥을 검색하면 다운받으실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용하셔서 이것의 효과 검증을 조금 더 진행해 보면 더욱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비슷한 연구 주제에 관심이 많은 이제 후배들에게 앞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무엇일까요?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 심리학도들에게는 매우 낯선 내 영상 분석과 관련된 것이 가장 힘든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어쨌든 우리 연구실 내에서 저뿐만 아니라 이제 내 영상 분석과 관련되어서 많이 노력을 해주셨고 또 배웠던 선배님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저랑 저희 팀원도 포함해서.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남긴 그런 자료들이나 그리고 관련된 지식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이 MRI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제안서를 낼 때도 아무래도 좀 규모가 큰 사업체에서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초기에 제안서를 낼 때 많이 갖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첫 번째 시작인 제안서부터 조금 더 신경 쓰셔서 힘드시겠지만 네,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된다면 앞으로도 더 좋은 논문과 연구 실적들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저쪽으로 날아가게. 근데 이게 상표가 보이게 해야 되나? 감사합니다. 논문 게재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른 분들도 빨리 서두르세요. 뇌파 분석관이 생겼대. 역시 신생명에게 딱 맞네. 이번에 사단계는 끝났고 와! 시계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역사적으로 인기 있는 시계들 디자인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다이버 시계 디자인으로 유명한 뭐 롤렉스의 서브마리너 같은 게 있고요. 이제 우리 방의 벽시계가 그건데 디자인이 뭐 그런가 하면 또 되게 유명한 것 중에 하나 사실 문워치라는 시계 디자인이 있어요. 이제 이거는 인류가 이제 달을 이제 가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1960, 70년대 때 정말 되게 치열한 노력을 미국을 중심으로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달까지 인간이 갔다 오는 게 되게 중요한 작업이었는데 또 그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시계예요. 왜냐면 이제 그 로켓 안에도 시계가 장착이 되어 있지만 로켓은 이제 강력한 충격을 받고 가고 여러 가지 이제 전자장비들랑 같이 연동이 돼 있다 보니까 만약에 우주선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고장날 가능성이 되게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시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이렇게 우주선 같은 것도 서로 언제 막 추진을 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별도로 우주인들에게 다 개별로 시계를 하나씩 다 제공을 해줬는데, 근데 이제 이게 생각해보면 보통 시계여서는 안 되는 거죠. 달에서 차고 있어야 되는 시계이기 때문에 뭐 중력에 대한 것도 문제가 없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충격이나 온도도 또 달에서 엄청 춥고 엄청 뜨겁잖아요. 그런 걸 다 견딜 수 있는 시계로 당시에 이제 그 기준을 통과했던 게 오메가의 문어치라는 시계예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는 거의 이제 우주인들이 되게 우주선을 타고 나갈 때는 거의 다 이 오메가4의 문어치 이 부류들을 이제 차고 나갔던 거죠. 오리지널의 오메가 문어치는 지금도 판매하는데 엄청나게 비쌉니다. 일단 기본이 700 이상 하는 어떤 이런 단가를 갖고 있어서 제가 이 논문 하나 나갔다고 기념으로 사긴 조금 어려워서요. 이제 시계 시장에선 대부분 약간 디자인을 공유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전통적으로 그 문어치의 디자인을 그대로 살려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중소 브랜드에서 이제 만들고 있는 이제 디자인이고요. 이 전형적으로 딱 이게 문어치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검은 배경에 시간을 잴 수 있는 시간 장치기 측정 장비가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의 이제 시계 모양을 보통 이게 문어치 스타일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거를 준비했습니다. 보통 뭐 이런 식의 장르를 레이싱 크로노그래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되게 전문적으로 차에 속도 계측 장비가 없었을 때 얘를 가지고 이렇게 속도를 쟀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차가 이제 1km 구간을 지나갈 때 딱 누르면은 여기 해당하는 이제 속도가 이렇게 딱 잡히게끔 이렇게 만들어졌던 시계고요. 이제 달나라 탐험을 갔을 때도 우주인들이 전부 이제 이 크로노그래프 시간 계측을 할 수 있는 시계를 가지고 갔었습니다. 문어치 디자인은 몇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스포츠용도 시계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차분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복장에도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좀 이렇게 다용도가 가능한 그런 디자인이기도 하고요. 일단 이 시계의 사람들이 이런 디자인을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이게 인류의 어떤 도전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류에게 되게 오랫동안 사람이 지구 밖에 갈 수 있을까라는 게 되게 중요한 이슈였고, 과학을 사랑하는 많은, 또 인간의 도전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되게 너무나 간절히 바라던 그런 어떤 도전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연구실도 사실은 김보람 선생님이 다닐 때쯤이 개인적으로도 가장 강력하게 어떤 신경과학 중에서도 어떤 신경영상 분야를 우리 좀 임상심리 연구실에서 좀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할 때였어요. 지금은 사실 막상 해보고 나서 조금 관심이 좀 식은 상태이긴 해요. 그 당시만큼의 관심이 있지는 않지만 그때로서는 정말로 되게 간절했던 거죠. 우리도 이제 좀 이런 뇌영상 연구를 해보고 싶다. 근데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준비되어 있는 게 정말 없었죠. 뭐 보람쌤도 다 얘기를 했지만 하나하나 전부 다 기술을 배워가면서 여기저기서 또 직접 익혀가면서 실패해가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이 필요했던 거고요. 최근에 또 우리 나로 드디어 성공적으로 발사됐잖아요. 그때 정말 이거를 준비했던 많은 과학자분들이 막 얼싸안고 막 울고 막 감동하시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정말 그 감동이 어떤 건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 기반도 없던 데에서 그런 큰 도전을 한다는 게 사실은 이제 학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꼭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그래서 그 도전 정신을 생각하면서 문어치 장르의 시계를 하나 좀 이 논문에 대한 기념으로 구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